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딱딱한 시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경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네, 역시 같은 이름을 가진 개그맨이시죠? 김경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왔어! 김경진이 왔어! 코앞까지 왔어! 네, 두 분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세상 사는 얘기를 좀 못생기긴 했지만 개그맨 김경진 씨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씨. 변호사 김경진 씨는 정말 못생긴 것 같아요. 예,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나도 코 커. 예,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방송, 예, 정말 신명나게 해볼게요. 지은 씨,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연락처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집은 어디예요? 자,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트위터 없어요?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토론해보는 이슈 파인더 시간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맥쿼리 인프라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 투자를 상대로 승소를 거뒀는데요. 사회시설 기반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무단으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 주주에게 과다 이익을 주고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지자체로 하여금 보전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서울시와도 지하철 9호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의 해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 참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 기업인데요.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맥컬리 컬킨은 알아요. 나홀로 집에 스킨 이렇게 해가지고 인프라는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몰라. 아니 그 국내 저 옛날 맥콜이라고 음료수 있었잖아. 예, 있었죠. 네, 그거 무슨 상관 있나요? 동생인가? 백숙인가 당숙인가? 친척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아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회사 아닙니까? 회사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컬리 인프라. 네. 예? 기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변호사님 노안 있으세요? 실은 내가 변호사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개그맨이거든.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경진입니다. 아이 김 변호사님. 이 맥쿼리 인프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이번에 그 광주 있잖아요. 네. 광주 제2순환도로 네. 1구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노안이세요?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이거. 대본은 괜히 있어요? 아니 그래도 변호사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라는 단체가 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광주시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가요, 지은 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갈등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근데 상황인데요. 아니 당연히 기업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라든지 지하철 네. 이거는 공적 자원이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이익의 폭은 약간 줄이는 그러니까 것도 여기 괜찮지 보니까 않나? 지하철 9호선도 아마 맥쿼리가 투자를 한 저 모양인데. 9호선이에요. 저 가양역. 네. 예, 이거 요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많이 타거든요. 얼마 전에 9호선 뭐 작년 봄엔가 500원 올린다고 아마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또 올린다고요? 그 올리겠다고 회사에서 했다가 서울시에서 그냥 올리지 마 이러니까 그냥 그럼 안 전 올리겠다. 버스 타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버스 타겠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타야지. 이게 맥쿼리가 뭐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들어온 무슨 외국계 투자 자본인가 봐요. 근데 이 투자 자본이 이제 시설 운영권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요금을 책정을 하는데 일부러 이 회사의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돈을 그냥 이렇게 뭐 지하철을 운영한다 또 이 순환도로 운영한다 이러면 거기서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정부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광주시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 이래가지고 국가 돈을 좀 전문적으로 빼먹는 기업인 모양이에요. 아 근데 그런 기업한테 왜 일을 주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만들던지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직접 만들었으면 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 돈을 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10% 정도 이익은 반드시 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투자를 해서 이제 10% 이익을 국가에서 나게 해줄게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10% 정도는 그러면 확실히 보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10%를 보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회사를 손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익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한 10% 정도의 돈을 추가로 끌어다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회사에 있는 자본을 그냥 이렇게 빌려 자기가 대주주가 이렇게 회사에다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예, 이자로 그걸 가져가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그 회사는 뭐 격리 없어요? 회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맥쿼리 사장이 아마 김경진 씨처럼 좀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예? 저처럼요? 예, 상태가 좀 덜 좋은 것 같아. 예. 아니 자기 회사 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쑥 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써버리고 그 정부 서울시에다는 그냥 우리 돈 이익 안 남으니까 당신네들 약속한 돈 주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맥쿼리 회사 주주들이 하는 짓들이거든. 예. 근데 그거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경진 씨 가서 좀 한번 상태가 어쩐지 그 대주주들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대주주 네. 뭐야? 네. 누구야? 나와. 뭐란 말이야? 근데 그 호주 사람일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호주 기업이면. 근데 영어가 약한데. 근데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뒷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호주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실은 배후에는 한국에 이렇게 뇌물 받은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아니 그런 얘기만 있어요. 그런 나도 이야기가 맞는지 있다, 이런 틀린지 거죠?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호주에 어쨌든 뭐 맥쿼리 신지 아니면 맥쿼리 회사인지 이 맥쿼리를 앞세워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검은 돈이 이 지하에 이렇게 돈들이 흘러다니면서 이 호주 회사를 앞세워 와가지고 실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의 서울시라든지 광주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냥 슬금슬금 빼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겁니까? 김경진 씨가 한번 좀 조사 확실하냐고요? 나도 몰라. 몰라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네, 지금 광주시장이 그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우리도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파인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인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9살 김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 거부는 형벌의 위협을 바꿀 수 없으며 대체 복무를 통해 이들도 건전한 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고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12사단 을지부대. 저도 갔다 왔어요. 몇 사단이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12사단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백두산 부대. 형제요. 반갑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는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헐! 앞으로 앞으로 근데 앞으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친구 중에 그 교회나 절에 이렇게 독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제 주변에 예 독실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간혹 가다가 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군이라는 게 예, 예, 전쟁 맞습니다. 나면은 이제 예. 적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마 그런 데 가서 내가 총 잡고 적을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럼 있거든요.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제인 거예요? 징역 가죠. 아 징역을 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제 징역 2년 살고 나오거든요. 근데 징역 살고 나오면 또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예예. 예비군 훈련을 안 받으면 예비군 훈련 한 번 안 받을 때마다 벌금이 한 100만 원씩 나오거든요. 예예.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본가를 2번 가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나는 예비군 면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비군 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야. 저 6년 받았습니다 예비군. 경진 씨도 그럼 예비군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작년에 하하 형이랑 천명훈 형이랑 같이 받았어요. 근데 예, 어쨌든 이 예비군 훈련을 안 가면 계속해서 벌금을 내리니까 아마 1년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5년 안 가면 벌금만 해서 한 1,000만 원 나올 거요.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네요. 아니, 네. 근데 어차피 군대를 안 가가지고 징역을 갔으면은 이 예비군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예, 받지 않았는데 예비군이라는 게 혹시 전시 상황에서 예. 그 현역 인력이 군인 필요할 때. 현역 군인 가지고 모질랄 때 네. 예비군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총 쏘는 법도 모르는데 예비군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또 전 국민들이 또 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혹시 뭐 외계에서 또 외계인들이 또 뭐 지구인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 외계인 오면 예비군이 출동해요? 예비군도 출동해야지. 나사에서 출동해야죠. 나사에서. 뭐 어쨌든 군인들이 총 들고 외계인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외계인은 총 안 맞아요. 레이저 빔 맞지. 그래 레이저 예. 총을 쏴야 되나? 예. 한번 쏴봐. 외계 이야기군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20대에 이런 훌륭한 인력을 네.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해서 징역을 보내는 건 조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봉사활동. 예, 좋은 일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로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 예예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대체 복무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한 20, 30개 국가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군인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나라에서 또 대체 복무를 인정 안 해주는 나라가 또 한 반절되고 반반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대체 복무 인정 안 해주고 아마 소독 같은 데는 대체 복무 인정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진 씨 말처럼 대체 복무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뭐야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대체 복무 안 돼 이런 여론이 아직도 한 80%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 복무가 쉽게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체 복무를 국방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대체 복무를 인정을 해주면 혹시 군대 안 가고 그냥 나는 양심적 병역 이제 거부자다 이래가지고 대체 복무 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기지 않을까. 현역에 안 가고. 현역 안 가고. 그런데 그 방위산업체는 뭐예요? 방위산업체는 대체 복무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일종의 대체 복무는 대체 복무인데 예, 다만 예. 이제 거기는 기간이 한 5년 되잖아요. 예, 길죠.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조금 그 방위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무슨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근데 대체 복무도 진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총 들고 적군을 안 죽이겠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의 핵심이 있는 거니까 네. 대체 복무를 좀 시키되 뭔가 좀 위험하고 좀 힘든 일로 진짜 아까 경진 씨 말한 대로 한 5년씩 5년씩. 군대 가는데 지금 21개월인가요? 군대가? 저 때는 좀 많았어요. 25개월. 25개월. 네, 25개월. 지금은 아마 21개월. 21개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아마 18개월 줄이겠다고 했다가 네, 뭐 공약이 잠깐 나왔다가 네. 이제 다시 슬그머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18개월이면 진짜 적다,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지은 씨도 갔다 와요, 한번. 한번 삭발하고. 가볼까요? 18개월이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예. 위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여성도 의무 복무하는 걸로 이제 법도 의무복무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대체 복무를 아마 위험하고 좀 힘든 일에 한 5년씩 갔다 오라 이러면 아마 그런 부작용은 이렇게 대체 복무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으니까. 위험하고 힘든 일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전방에서 전방금. 지뢰 제거. Calm down. It's never the first one. 지뢰 제거. 아, 그런 거 네. 위험한데. 그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아니면은 그 멧돼지한테 네. 그 잔반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나 그거 하는데 실제로 네. 그런 잔반을 있나요? 갖다 주는데 멧돼지가 한 20마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20마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멧돼지. 멧돼지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못 봤죠. 멧돼지 먹어봤어요? 네. 같이 먹으러 가요. 이따가 한번 네. 네, 그러면은 병역 거부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떤 또 판단이 내려질지 궁금한데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파인더 뉴스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로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투신 자살한 이후 지난 2월 26일에도 성남시청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요.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큰 안타까움을 남기겠습니다. 최근 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복지가 굉장히 큰 화두였죠. 네,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하. 이분들 이제 얘기 만나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 자살하신 분 같은 경우 한 분이 관리하는 이렇게 복지 대상자가 한 5천 명 된대요.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네. 그러니까 0세부터 지금 5세까지 저거 그 영유아 보육 기금 지금 나가잖아요. 네. 그게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노령연금 나가잖아요. 그 숫자가 한 1,000 몇백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또 몇백 명. 또 요새는 학생들도 이제 집안 어렵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학비 보조금 나가잖아요. 이 몇 가지 일을 하니까 하여간 한 달 내내 5천 명 이렇게 보조금 계산해가지고 지급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항의 받고 또 그 사람들하고 민원 상담하고 이러면 얘기 들어보면 아침 한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칼 아닙니까? 근데 칼은 칼인데. 아니 저는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떠달라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안 떼주더라고요. 근데 10시까지 막 근무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공무원도 정말 좀 다양한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네. 자기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으라고 일하고 또 우리 경진 씨처럼 좀 상태 안 좋고 일도 좀 헐렁헐렁한 이런 공무원들은 그냥 아침 한 9시 한 18분쯤 출근해가지고 그냥 5시 46분쯤 슬그머니 그냥 짐 싸갖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 아니 시장님이 일 좀 조정해 주지. 좀 일 한가한 공무원은 여기다 좀 이렇게 일 바쁜데 좀 붙여주고 또 이렇게 바쁜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신 것 같아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게요. 아 안타깝네요 진짜. 이렇게 정작 필요한 데는 또 사람이 없고 그니까요. 또 이렇게 속된 말로 널널한 데는 또 널널하고 이거 누가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 일은 이제 시장님이 알아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님이. 아, 시장님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은 씨는 공무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공무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네.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면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니, 자살을 하시는 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사직서를 네. 쓰시면 되죠. 네. 사직서를 쓰시면 되지. 아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자살을 한다는 거 이거 그니까요. 용납할 너무나 수가 없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 예. 요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네. 일이 한 사람이 5천 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5천 명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한 달에 이제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 사이에서 또 돈을 슬그머니 그냥 원래 10만 원 나가야 되는데 한 8만 원만 주고 그냥 2만 원을 그냥 빼먹는 이렇게 횡령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작년 가을에 여수시청인가 이렇게 돈을 한 10년 동안 한 80억 빼먹은 공무원이 발견됐었어요. 그 아저씨는 지금 콩밥 먹으러 교도소 들어갔어요. 콩밥 뭐 몇 년이나 먹어요? 콩밥 지금 아마 판사님이 한 10년간 콩밥 먹으러 올 것 같은데. 10년 콩밥 드시고 80억까지 드셨네요. 네, 아마 많이 근데- 드셨네. 근데 본인 희망이 유기농 콩밥을 먹고 싶은. 아, 정말. 콩밥 네. 콩 비싸잖아요. 네. 콩 빼고 주세요. 그냥. 근데 하여간 밥만 이게 주세요. 이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복지 일을 계속 이렇게 확대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일은 늘어나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돈도 계속 많아지는데 사람은 여전히 적은 사람이 관리하고 이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힘들고 돈은 중간에 셀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아마 대통령이 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네. 예, 시점이라고 예전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 녹번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녹번동. 아니 그 무슨 제도 있잖아요. 예. 봉급 제도 중에 네. 옛날에 예. 음. 뱉어봤어요. 예.
잘 나눠줘야 돼 돈을.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네, 인마이 포켓 못하게. 네, 좋은 정책과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쏘고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단순 폭행에서부터 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사법당국의 미군 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은 불기소, 기소 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례는 21건으로 전체의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한미군 범죄,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정말 국격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아 이게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예? 네. 로마엔 로마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로마 로, 로마 로, 로마로 법.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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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을 따르고 네.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네. 예?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그 로마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그 옛날에 미국에서 살다 오신 친척 한 분이 이제 송사에 걸려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로열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로열을 산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저는 순간 노예를 산다고 들었어요.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노예가 있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예? 근데 사실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로예나 노예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돈 받으면 의뢰인 노예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방금 그 미국 유머죠? 아이 조크. 미국 조크. 있어 조크. 재밌잖아요. 예. 근데 근데, 왜 네. 미국 왜 우리가 미국 군인들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경지 씨 왜 제가 그런 거?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네.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 이래요. 예. 그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쉽게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사고 근데- 치는 미군들은 수류탄들이잖아요. 이게 폭탄들이잖아요. 폭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제거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나라가 그 분단 국가고 그래서 생명성도 많이 받는데요. 아 미군들이 미군들이 아. 근데 이렇게 돈도 많이 받는데 한국 그리고 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사고나 치고. 사고 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미국에 붙여야지 그거를 예. 예? 예. 사고 치면 돼요? 그지. 예? 가서 혼 좀 내. 아유 우리 형이 안 본대.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미군들이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체결한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어떤 지위에 관한 법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미군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강간이나 살인죄 현행범인 아니면 한국 경찰이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그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합쳐서.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네. 그 이라크로 파견 많이 네. 보냈잖아요. 네. 그럼 이라크에서 만약에 한국 군인이 예.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네. 쳤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마 이라크에서 술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도 이슬람권 국가에는 술 못 먹게 하니까. 아니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군인도 외국 나갔을 때 아, 예, 나도- 그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네. 한국에서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고 상태가 좀 덜 좋긴 한데 예. 그 이라크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협상하기 나름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뭐 한국 군인이 가령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곧바로 이라크 경찰이 체포해서 그냥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 협상이 되면 그때는 이라크 경찰이 그냥 잡아 가둘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체결된 것처럼 뭐 강간범이라든지 살인범 뭐 현행범인 아니면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협상이 체결돼 있으면 특별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이게 외국의 군인들이 가서 주둔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주권이 약하거나 그 나라가 뭔가 좀
아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나라 정권의 집권층들이 아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협상을 거의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주둔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현재 미국하고 체결된 조약 비슷하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거기가 사고 치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맞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군에서도 네. 이런 범죄 군인이 있잖아요. 네. 그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네요. 근데 이건 라이언 일병이 아니고 그냥 사고 뭉친데. 사고 일병 구하기. 사고 일병. 사고 일병 구하기. 아니 근데 김경진 씨는 저기 12사단 있을 때 사고 안 쳤어요? 저요? 예. 영창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뭔 사고 쳤어? 두들겨 맞다가 걸렸어요. 때린 게 아니고. 두들겨 맞았는데 네. 구타 유발죄래요. 얼굴 이거 조금 위험한 얘기니까. 얼굴이 좀 덜 그러면 생겨가지고. 제가 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왜 우리나라 법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그 법, 네. 그런 협상에서 네. 관련된 법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그거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면 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그 미군 군인들이 뭐 경찰 매달고 가고 이렇게 경찰 칠 뻔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사고도 우리나라 경찰이 그냥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심지어는 미군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약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눈치를 보느라? 일단 미국이 센 나라기도 하고 음, 또 지금까지 보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두렵기도 하고 그냥 미군 있어주는 게 좋게 좋다라고 넘어간다. 생각을 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예? 네.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 좀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진 씨가 가서 피켓 시위 한번 해봐. 누구한테 하면 돼요? 어? 누구한테 하면 돼요? 지은 씨랑 같이 가서 람보한테 해봐. 할까요? 람보한테. 어디 가면 되나요? 네, 이게 참 우리 정부 그런 국격에 관한 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부강한 조금 좋은 나라가 돼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시계약직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이 전체 학급의 5.6%인 12,955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담임을 맡게 된 경우 담임 수당이 월 11만 원 지급되지만 과도하게 폭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복수 담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현장을 모르는 탁상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남길 만한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무래도 일이 많으니까 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선생님도 쉬고 싶은데 그렇죠. 학교 끝나고 배구해야 되고 할 테니스 것도 쳐야 많은데. 되고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이 담임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 담임 수당이 11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예? 11만 원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는 선생님이 사실 많지 않아요. 예? 11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햄버거 11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1만 원 가지고. 더 아이들 올려줘야 위해서 됩니다. 투자할 수도 있고.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담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아, 돈을 올려야 된다.
혹시 변호사님 제 생각나는 거 생각에는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게 학생들 관리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학생들 이렇게 심리 지도라든지 조금 이런 적성 지도라든지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치유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조금 학교 안에 한 두세 분 정도 더 두셔가지고 조금 문제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 순간에 이렇게 되게 어떤 순간에 사람이 끓잖아요. 보면 자기 주체가 안 되고 통제를 못하는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좀 이렇게 잘 보듬어 감싸줄 수 있는 힐링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 안에 몇 분 두시면 담임 선생님들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 하는데 큰 부담 안 느끼면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돈 얘기하는데 네. 변호사님이 힐링 얘기하시니까 네. 변호사님이 이긴 것 같아요. 아, 변호사니까 좋은 얘기 해야지. 근데, 예, 머니를 두 분- 많이 줘야 돼요. 네, 머니를. 좋은 머니. 얘기 해야지. 예. 예. 근데 둘 다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네. 맞아요. 이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이 전부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아니거든요. 예?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그만큼 정- 열심히 해라.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 수녀님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학생들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 치료로 마더 테레사 얘기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아니 학생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유도해 주면 담임 선생님 맞는 것도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뭐 서울대 몇 명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반평균이 7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 이리 나와 하면서 때리고 공부해라 잔소리 하니까 학생들은 또 스트레스 받고 예?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또 친구들한테 돈 뺏기고 그럼 그 학생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이제 개기고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네, 담임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든 궁금증이 있는데 두 분이 혹시 기억에 남는 굉장히 이분 되게 좋다 혹은 나쁘다 했던 그런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이 그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은 때리는 분. 때리는 분이요? 예, 저희 때 그 호수 있죠, 호수 잘라가지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걸로 때리면은 일반 매보다 훨씬 아파요. 고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무 호수. 음,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네, 때린 선생님. 예,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 글씨를 쓰면 참 못 써요. 손으로 하는 걸 잘 못 하는데 네. 미술 시간에 한 2달 정도 붓글씨를 했는데 붓글씨 이제 이렇게 정서체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단계까지 갔는데 2달 동안에 저는 1단계를 끝까지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한 중간 한 달 조금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녀석이 개긴다. 날 무시하는구나. 의도적으로 이걸 개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 그러니까 따라오는 능력이 없다고 그냥 불러내서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많이 맞았는데 이게 이게 개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을 섭섭하셨겠네요. 안 믿으시니까 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글씨 잘 쓰세요, 이렇게? 지금도 못 써요. 똑같아요. 예. 그때 맞을 때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뭐 체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때는 체벌이 금지 아니었어. 아 그래요? 우리 때는 체벌이 당연 허용이었어. 저는 그 영화 비트 보셨어요? 어릴 때 잠깐 나온 거 그 기억. 정우성 형님 나오는 거. But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때리려고 할 때 정우성 형님이 딱 막아요. 네. 그러면서 체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네. 딱 이러는데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딱 때리려고 하는데 체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귓방망이 한 3대 맞고 네. 바로 정신 차렸죠. 네.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셨나요? 예. 이렇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올릴 만큼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혹시 학교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학교 2013?
이번 거 못 봤어요. 아, 이번 거 못 보셨어요? 예.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에 여기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복수 담임제라고 한반에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때 있었어요. 예. 아, 있었어요? 예, 예.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그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아, 불편했어요? 예, 좋은 예.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저희 때 그 복수 담임제가 뭐였냐면은 1번부터 25번까지는 A반. 그 아, 이유는 반을 B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욱더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이렇게 고민이나 그런 걸 상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오니까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자꾸 훅 들어오니까 약간 부담을 불편했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럼 부르기를 뭐 A 단임, B 단임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 단임, 김 단임 뭐 이렇게 불렀는가? 아유 부를 때 어떻게 선생님한테 담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조회 예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조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조예요? 두 분이 그것까지 번갈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근데 몰라 나는 복수다님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담임 선생님 두 분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 누구야 하고. 예, 변호사님 술 끊으세요. 왜? 예? 왜? 안면 인식 예. 그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글쎄 경진 씨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헷갈리진 않죠. 담임 선생님 얼굴이 뭐 쌍둥이도 아니고 예. 그렇구나. 헷갈리진 않아요. 예. 근데 아마 네. 지금 이제 네. 얘기 나오는 게 학생들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금전 갈취라든지 또 학교 폭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담임 선생님 한 분보다는 두 분이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복수 담임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네. 선생님들이 이러나 저러나 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일도 많으시고 힘든데 그 학생도 착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쁜 학생은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쉬는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이 금전 갈취, 네. 폭력 이런 건 쉬는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수 담임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제 생각이에요. 저도 복수 담임제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네.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또 어떤 의견으로는 그 현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근데 궁금한 저희 상황입니다. 때 이제 복수 담임제였어요. 네네. 저희가 그 83년 돼지띠 네. 몇 차죠? 5차인가 6차 교육과정. 아마 5차일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창 변화의 시기에 있었을 때 그 네. 복수 담임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체감할 때는 똑같았어요. 별로 효용이 예. 없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별 불편이 없었고.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고. 그 입장까지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비슷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학교 측에 또 올바른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학교에 이거 경찰을 배치시켜야 돼요. 경찰까지요. 예, 그래야 이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뭐 체육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오히려 공권력을 해결 투입시켜야 방법이 돼요. 있을 거예요. 공권력을. 아니 오히려 네. 좀 지은 씨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더 집중력 약 올려요. 더 약 올리고 더 네.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요. 학교에 그런 올바른 해결책과 그리고 적합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입시업체의 비교육적인 광고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친구가 공부를 대신 해주지 않는다며 교우관계보다는 공부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거시적인 미래보다는 당장의 성적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 풍토를 반영한 광고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나친 입시 경쟁 속에 또래 등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현재의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교육에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전 뉴스에 이어서 무너진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현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두 분 이번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친구 많으세요? 친구 없어. 네. 다 경쟁자들이어서 다 물리쳤어. 밟고 일어나셨군요. 다 밟았어. 쓱쓱. 축하합니다. 개그맨 김경진도 밟아줄 거야. 저를 왜 밟아요? 확실히. 같은 분야도 아닌데. 아 그래도 경쟁자잖아 지금. 시사 TV 경쟁자.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한 5명 정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고요. 네. 그냥 안부만 주고받는 그런 친구는 한 1000여 명 정도 제 전화기에 저장이 네. 돼 있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왜요? 네. 안 믿겨요? 안 믿겨. 핸드폰 까볼까?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예. 내신 성적 뭐 이런 걸로 평가해서 대학교 갔는가요? 저희 때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의 시기. 네. 저희 때 처음으로 수시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시는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되게 좀 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대학에 간다. 네. 학기 초에 그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네. 막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하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 대학 갈 때 되니까 네. 그 수시 모집도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걸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뒤통수 맞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죠. 수능 시험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실은 이제 내신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학력고사를 해서 시험 딱 한 방 보는 거예요. 하루 봐가지고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눈치껏 각 대학교 과에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적은데 지원하면 그냥 들어가고 경쟁률이 아주 높은 데면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해야만 들어가고 점수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대학교 들어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친하게 그냥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그 여기 학원 광고처럼 무슨 친구가 경쟁자고 친구하고 노는 사이에 뭐 친구는 또 몰래 뭐 다른 친구는 몰래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정은 전혀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경쟁자긴 경쟁자가 맞아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친구가 1등에서 나는 2등이 되고, 예? 꼴찌가 되고 네. 그러는 건데, 예? 저는 이해가 가요 사실. 네. 이런 학원 문화 자체가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단과반, 종합반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때. 예?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우리 엄마 욕심에 막 그렇게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좋은 대학 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인생 역전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인생 역전이 되는 길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공부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학원 입시 경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예. 공부가 꼭 이렇게 학과 공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경희 씨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개그맨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해도 되고 지은 씨처럼 이렇게 앵커 능력 키워도 되고. 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학과 수업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성공을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 있고 이게 학원처럼 이렇게 딴 친구는 공부하는데 너만 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학원에 오세요 이렇게 부모랑 학생들 불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심리잖아요. 네. 이 내가 학원 원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오면은 피자 쿠폰 5장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유인을 해야지. 아니 사람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원 등록하도록 하면 이게 학원 원장 반칙인 것 같아. 이런 학원 안 다녀야 되는데. 이게 어디 학원이죠? 글쎄 말이야. 대치동에 있는 학원인 것 같아. 강남인가요? 예. 지은 씨 집 강남 아니? 이 방배동이라고. 학원이, 네. 네, 굉장히 아까 큰 슬쩍 대형 흘리시더라고요. 업체라고 방배동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 분위기랑도 약간 연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역전이라는 게 예? 로또 아니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
애들은 죽도록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카피까지 나온 거예요. 네. 네,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긴 한데 요새는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싸이가 지금 뭐 저 말춤 하나 해갖고 돈 얼마나 벌었을까? 한 20억 벌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벌으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럽다. 공부해서 50억 못 벌어. 근데 말춤 하나 개발하면 1년 안에 50억 벌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필요할 선생님 것 같아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0.1%예요. 아, 0.1%. 예. 네? 굉장히- 0.1%라고요. 네. 각 분야의 네. 0.1% 생각해 보셨어요? 다단계에서 네. 0.1% 생각해 보셨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뭐 고물상 그런데도 0.1% 대한민국 0.1% 안에 드는 고물상은 정말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진 씨도 음반을 100 내셨다고 하는데 수익이 음반이 어떻게 나오는지. 100가 아니고 저희 그룹 이름이 100. 행사 100개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마도 우린 사랑일 거야. 아마도 우린 사랑. 공짜 행사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지금 한 6개 냈는데 네. 수입이 한 87원 정도 났습니다. 87원. 87원. 예. 근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더라고요. 7원. 그래서 제 80원. 통장에 80원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죠. 양극화 현상이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아니 87원이면 뭐 누가 그 음원을 산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런가 봐요. 한 명? 내가 사줄게. 2개 사줘요. 알았어. 네, 두개 그리고 사줄게.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160원 벌었다. 어디서 음반을 구입할 수 있죠? 음원? 아무데나 다운받으면 돼요. 네, 아무데나 지금 컴퓨터 켰었으니까 아무데나 사이트 또 김경진의 100랍니다. 네,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야죠. 하여간 여기서도 또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구만. 아니 싸이 뒤에 그 춤추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 좀 따라추는 그 저 젊은 아가씨들. 예, 예, 예. 네. 거기는 얼마나 받는가? 아르바이트 비용 뭐 이렇게 주는 건가? 아르바이트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여간 돈은 많이는 안 줄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싸이형처럼 말춤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특성화를 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도 쉽지 않아.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야. 공부 죽으라고 해봐야 웬만한 대학 나와서 200만 원짜리 월급장에 하기 참.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슬프네요. 예, 슬프네. 야, 우리 울고 넘어가지 뭐. 여기 잠깐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금 변호사님도 학부모님의 입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런 특성화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자녀분이 만약에 대학 입시가 아닌 그런 연기 혹은 뭐 예체능 쪽으로 네. 빠진다고 했을 때 네. 변호사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 태어나면 네. 이제 애들이 그 국민 교육 현장에 각자의 소질을 개발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보면 자기 끼나 재주가 있어요. 보면 어떤 애들은 말 잘하는 끼가 있고 어떤 애들은 운동 잘하는 끼가 있고 어떤 애들은 손으로 뭔가를 하는 끼가 있고 어떤 애들은 뭔가 이렇게 골똘히 뭐 이제 각자 그 끼가 다른데 그 끼에 맞는 일을 한다면 연애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끼에 안 맞는 것을 그냥 본인이 그 순간에 땡겨서 하겠다 이러면 그건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물론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본인 끼나 소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승낙하든지 말든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또 학부모님이 되실 김경진 씨의 의견도 예, 예.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저는 공부를 시키겠어요. 공부요? 어떤 네. 점에서요? 무조건 공부. 음. 왜냐면 말이죠. 이 예체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만약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빙판 위의 요정 김연아를 만들겠다고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음. 해서 올라올 확률이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그럼 진짜 대신- 0.1%예요. 그렇죠. 제가 아들 낳아가지고 수영 선수 박태환을 만들겠다고 수영장에 맨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걔가 아무리 해도 박태환 씨가 될 확률은 0.1%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공부를 있으면- 시키겠다고요. 공부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 가능성이 있더라도? 근데 네. 제 체격을 보세요. 제가 뭐 운동 쪽 뭐 소질 있겠습니까? 우성 뭐- 인자에 가진 배우자를 만나시면 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좋아요. 부인의 힘을 그래서 빌어서 저는 네. 그냥 보편적으로 일단 공부를 그냥 시키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 친구가 뭐 특기가 있다. 그러면 시키겠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시키지 않고 특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부 안 하면 근데 때릴 거예요. 때리진 않죠. 나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린 사고라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고, 약간 현실은 현실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네. 민주국가 아닙니까? 저희 나라가? 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민주국가죠. 헌법 제1조 1항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은 뭐죠?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네. 민주공화국에서 네. 자유롭게 경쟁해서 예? 네. 꽃 피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부밖에 없다고요. 공부.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가 애들 태어나면 근데 애들도 보면 중학생 넘으면 때려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애들 억지로 공부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학원을 강제로 보낼 수는 있는데 학원 가서 그냥 딴짓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오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시키면서 대신 거기에 이제 좀 안 하면 채찍질을 좀 하고 뭔가 좀 독려를 하고 이러면 본인도 조금 좀 더 하고 그쪽에서 좀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공부 적성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맞지도 않는데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밀어넣으면 사실은 돈만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경진 씨 말대로 연거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뭐 어디나 0.5% 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로 성공해서 거기서 또 뭐 하기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나마 요새는 돈이 이제 모든 영역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조금 잘할 수 있는 영역 찾아가지고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자식분이 학원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가 하겠다면 시켜줘야죠. 당연한 거죠, 그건. 네, 당연하죠. 예. 네,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시사를 더욱 재밌고 이렇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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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길을 걷다가 헌팅을 당했어요. 이쁜데 정말 이쁜데 내 번호 달래요. 못생긴 나에게 모닝콜도 왔죠. 밥 한 끼 대접을 하고 싶대요. 혹시 이 여자 아마도 너는 꽃뱀일 거야. 아마도 너는 꽃뱀. 아마도 너는 꽃뱀일 거야. 아마도 너는 꽃뱀. 내겐 상처가 있어요. 여자를 못 믿어요. 전에 사귄 여친에게 쓴 돈이 경차 한 대 밥 커피 영화 밥고 세트 내일 아트 버스비 명품백 커플링까지. 그런데 도망갔죠. 이제 그만 만나재요. 누구를 물러보냐.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내 발냄새 담아 택배로 보내줄까. 엄지발가락
손가락 지문을 인중에 찍어줄까. 이런 상처 있어요. 독이 남았어요. 전 여친 명품백 할부 남았어요. 아마도 너는 꽃뱀일 거야. 아마도 너는 꽃뱀. 아마도 너는 꽃뱀일 거야. 아마도 너는 꽃뱀. 오해하지 말아요. 나 당신 좋아해요. 옛날부터 지켜봤죠. 당신 생활들을. 못생겨서 그런지 주변은 깨끗했죠. 그래서 다가갔죠. 나 꽃뱀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고? 꽃뱀이 아니라면 명품 지갑 사줘. 아니면 버스 카드 충전이나 해줘. 나 정말 꽃뱀 아냐. 난 꽃사슴이야. 만약에 꽃뱀이면 너는 뱀파이어. 아마도 너는 천사일 거야. 아마도 너는 천사. 아니야, 너 꽃뱀이야. 아마도 너는 천사일 거야. 아마도 너는 천사.